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차 강의 코드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설계 부분의 학습 목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드의 기능 및 코드 설계 시 유의할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코드의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코드의 종류별 특징을 파악한다. 코드를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발생되는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코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드 하면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류, 배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숫자나 문자나 혹은 기호들의 집합이다, 나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코드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코드를 사용하는 그 이유는 대량의 자료를 구별하고 비슷한 자료들끼리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 안에서는 차례를 매겨서 순번으로 나열하고 특정한 자료를 선별하거나 추출을 쉽게 해서 파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코드의 기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드의 기능은 그 핵심적인 3대 기능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의 3대 기능으로는 분류 기능, 식별 기능, 배열 기능이 있고요. 코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표준화 기능과 간소화 기능입니다. 이 밖에 코드의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연상할 수 있는 연상 기능과 다른 말로 표의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암호화 기능, 그 다음에 오류 검출 기능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의 3대 기능입니다. 이것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에서 코드 설계 파트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분류 기능하면 정보들을 동일한 특성을 지닌 데이터로 묶어서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2019학번 학생들이 저희 한라대학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학생들을 학과별로 나눈다 하면 정보통신과라고 하는 분류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과를 나타내는 코드 번호, 예를 들면 뭐 21, 간호과는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식별 기능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상에 01 하면 남성, 02 하면 여성, 뭐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배열 기능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학번을 뭐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학번을 매긴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드의 3대 기능으로는 분류, 식별, 배열 기능이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또 코드의 기본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준화 기능입니다. 정보의 종류, 모양, 크기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갖도록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간소화 기능은 정보의 표현을 단순화해서 나타내는 기능이죠. 간소화, 단순화 하는 것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코드의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연상 기능과 떠올리는 거죠. 무슨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류 검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상 기능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체의 뜻과 의미를 코드에 내포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줄이는 말 맞죠? 학식하면 뭡니까? 예를 들면 학생 식당에서 먹는 밥을 의미하죠. 그래서 학식하면 여러분 식당 밥을 생각하시듯이 이런 것들이 연상 표의화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류 검출 기능 하면 정보 입력이나 관리할 때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면서 오류 검출을 잘하기 위해서 패러티 비트를 삽입한다든지 해밍 코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류 검출 기능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드 설계를 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대략 8가지 목적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유성, 분류의 편리성, 배열의 효율성, 간결성, 유지보수 편리성, 코드의 독립성, 코드의 편의성, 추가 삭제의 편리성, 이렇게 8가지로 그 목적을 구별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고유성이라는 것은 코드는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코드만을 부여하고 그 뜻이 1대1로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독특하게 고유하게 다른 데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류의 편리성, 대상을 목적에 적합하도록 종류에 따라 이렇게 그룹으로 집단으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배열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가나다 순으로 한다든지, 즉 내림차순 올림차순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배열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고요. 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적은 자릿수로 많은 자료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유지보수의 편리성입니다. 코드는 처음에 설계를 잘 해서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코드를 부여하면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관리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의 독립성입니다. 다른 코드 체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다른 코드 체계가 중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코드의 편의성입니다. 즉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는데도 편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가 삭제 편리성입니다. 코드를 추가로 삽입하거나 쓸모없어진 코드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합성, 즉 인간이 예상하는 것과 컴퓨터가 목표로 하는 것이 서로 맞도록 하는 특성입니다. 일관성, 하나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 한라대학에서 학생들 학번을 부여하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간호과가 다르고 정보통신과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공통성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에게 두루 통하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A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A학과에는 남학생만으로 구성되고 B학과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됐다고 하면 A학과와 B학과의 공통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학생이 있다입니다. 그렇죠? 체계성 하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개개의 부분이 잘 조직되는 특성입니다. 확장성 하면 기능의 확장이나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사용 환경이나 버전이 바뀌어도
그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적용돼도 잘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새로운 환경이 됐다고 해서 옛날 걸 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모두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다음 특성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간결성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코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유성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람만이 유일한 숫자 코드로 체계로 를 갖고 있죠. 배열성 하면 정렬과 분류가 용이한 특성을 말합니다. 이 8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코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코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 컴퓨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성질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확장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